41번 다음 자료의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사측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결사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본사 위치는 진주에 둔다. 본사는 계급, 어떤 특정 직업, 계층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백정들, 가장 차별받던 조선시대 때 그러한 신분 중에 하나인 이 백정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차별을 타파하자는 바로 형평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형평이라는 것이 저울처럼 평행을 이루는 들이죠. 여기 저울도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1920년대에 있었는데 이제 1923년 진주에서 조선형평사가 창립이 되면서 이 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원불교, 박중빈이 창시한 그러한 이제 불교한 일파가 되는데, 여기서 전개한 운동 중에 이제 그 새생활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축을 한다든지 개간 사업 쪽으로 나가는 그러한 운동이 있었고요. 민족 자본의 보호와 육성을 추구한 것은 이제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그런 운동,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이 있죠.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죠. 그 다음에 여학교 설립을 통해 여성 교육에 매진하였다. 자, 뭐 이런 것에 그런 여성 운동과 관련된 단체가 되겠네요. 예,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최초에 이제 그 독립협회가 활동하던 1898년에 이제 뭐 창립이 된 이제 찬양회가 뭐 순성 여학교 설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나가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언론사의 주관으로 진행된 일종의 농촌 계몽 운동이었다. 자, 이 농촌 계몽 운동은 이제 언론사 두 가지가 있죠. 193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보급시키는 이제 문자 보급 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브나로트, 농촌 속을 하는 러시아어죠. 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 농촌에 내려가서 이제 계몽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다음 선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일어난 사실인 것은 뭐 출전 끝 자체가 정우회 선이라고 돼 있죠. 1926년에 있었는데, 즉 이 정우회라는 제 사회주의 단체가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이들과 제휴를 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보면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 성질을 명백히 하는 게 인식하는 동시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형태로 출퇴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뭐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 계열과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이제 자치론이 아닌 이제 완전 독립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나온 것이 그 이듬해 1927년 2월에 창립이 된 바로 신간회 창립이 되겠죠. 좌우합작 단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청년단체를 막론하여 조선청년연합회가 결성이 되었다. 이건 뭐 청년운동과 관련된 것이고요. 신간에는 좀 더 어떤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여 나타난 그런 단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말과 역사를 연구하는 조선어학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도 이제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되겠죠. 뭐 대표적인 사람이 정인보, 조선의 어를 주장한,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를 주장한 안재홍이라든지 조선의 심을 강조한 문일평,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다산 정약용 서거 100주년을 앞두고서 실학의 어떤 고전을 정리하는 뭐 그러한 계통 쪽의 운동이 있었죠. 1934년에 시작이 됐었죠. 조선학 운동. 그 다음에 실력 양성과 무장 투쟁을 함께 추구하는 신민회. 신간의 신민회는 뭐 이 명칭도 비슷해도 좀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데 시기가 다르죠. 또 이제 사회주의하고는 또 이때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 노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대표회의가 이제 1923년에 있었죠. 예. 자, 아무튼 신간에 관한 설명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3번. 다음 이문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얼굴만 봐도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역사책이 이제 조선 상고사가 있죠. 이분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이제 무정부주의 쪽에 가까워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의열단이 있죠. 이쪽 계통의 이제 의열단 강령인 조선 혁명선언을 이제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의열단의 이제 강령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중의 직접적인 폭력 혁명을 주장을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뭐 신채호 선생과 관련돼서 꼭 알아둬야 될 이제 저서로는 조선 상고사라든지 뭐 조선사 연구처, 예, 또 뭐 독사신론 뭐 이런 것 등은 꼭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1909년. 이것은 안중근 의사죠. 한인 애국단을 1931년 조직해 적극적인 무장 의열투쟁을 전개한 거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고, 그 단어로 유명한 사람이 이봉창 윤봉길이 있죠. 북간도에서 명동학교를 설립하여 민족의식 고치에 노력했다. 이건 이제 김약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미주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여 군사를 시작했다. 이것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예. 아무튼 미주 하와이 쪽에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일단 박뭐뭐뭐요. 예. 그래서 일단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44번. 밑줄근 기억이 시행된 시기의 일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생각이 났네요. 예, 박용만이 되겠네요. 박용만. 예. 자, 다음 이 44번 밑줄근 기억이 시행된 시기의 일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학도 지원병 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학도 지원병 제도가 실시된 시기는 크게 보면 이제 민족 말살 시기, 총동원 체제 이후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1943년이고, 하여튼 뭐 잘 모르더라도 중일 전쟁 이후 1937년 뭐 그 이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요 시기가 바로 이제 그 총동원 체제, 인적 물적 전쟁을 위해서 이제 막 동원시키는 그런 시기죠. 이제 인적 수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뭐 강제로 일시키는 거, 징용, 군대 끌고 가는 거, 징병, 또 뭐 학도 지원병 여기 나온 것처럼, 예. 그 다음에 여자들도 뭐 근로보국대라든지 뭐 정신대, 예. 일부는 또 위안부. 그 다음에 물적 수탈이 또 있죠. 예. 물적 수탈에는 뭐 미국 공출이라든지 금속 공출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배급제를 실시한다든지 등등등등, 또 뭐 삼위 증식 계획을 재개한다든지 등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에 끌고 가기 위해서 황국 신민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뭐 창씨 일본식으로 바꾼다든지, 또 뭐 신사참배라든지 궁성요배 등등등등등 뭐 이런 것 등이 있고요. 또 요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어떤 좀 그 위험성이 있는 사상범 등을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가둬버립니다. 이게 바로 조선 사상범 예비 구금령이라는 게 1941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뭐 확실하게 뭐 시기가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자, 조선 태양령 이거 1910년대죠. 예. 조선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매질을 가하는 혁명이죠. 형벌이죠. 1912년에서 1920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자, 식량 배급제, 미국 공출, 신사참배, 조선 사상 예방범 예비구금령 41년, 한국 신민의 선사 뭐 등등등등, 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910년대 무단 통치기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선언을 발표한 회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중국 국민당 장개석, 루즈벨트, 처칠 등이 나왔습니다. 자 3대 연합군은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걸쳐 독립적인 상태가 된다.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이 되죠. 1943년 11월이 되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거죠. 국제적으로. 자, 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독립 관련된 주요 회담이 있는데, 자,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결의했다. 이것은 얄타 회담이 됩니다. 1945년 2월에 이제 열렸는데, 이제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죠. 태평양 전쟁 모두. 자, 그래서 이제 종전을 앞두고서 이때 이제 이제 유럽 쪽은 이제 거의 이제 승계가 굳어져가고 이제 태평양 쪽, 일본 쪽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소련이 유럽 쪽이 이제 완전히 끝나면은 이제 소련도 이제 대일전에 이제 참여를 해서 빨리 끝내겠다. 그래서 한국의 38선 분할의 어떤 비극이 단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한 이때 신탁 통치안이 처음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항복구 처리 문제를 협의하게 개최했다. 1945년 5월에 이제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이제 일본은 아직 안 끝났어요. 8월 15일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전후 처리 문제가 바로 놓고서 포츠담 회담이 열렸는데 이게 1945년 7월이에요. 8.15 한 달 전이죠. 자, 이때 이것을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다시 재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나마 저항하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역시 포츠담 회담에서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소련의 순회가 모여 한국의 독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 죄송합니다. 이제 2번이 아니라 5번이 되겠죠. 여기 루스벨트,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처칠. 죄송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되겠고, 여기 이제 얼굴만 봐도 알겠지만, 이제 루스벨트,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처칠, 그 다음에 장개석이니까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는 이제 스탈린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탈린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던 시절이죠. 근데 이제 미국, 영국, 소련 순회가 이제 모여서 이제 한국의 독립이 되는 것은 이제 얄타 회담이 됩니다. 얄타 회담에서는 이제 소련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함께 얄타가 소련령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지만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의 이제 독립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탁 통치적인 그런 논의도 이때 얄타 회담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처음으로 이제 보장한 것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선언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거 이제 해방 이후 이제 정부 수립 과정을 이제 논의한 것인데요. 자, 동포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신탁 관리제를 배격하는 운동을 하자.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열린 것이죠. 우파 쪽에서. 자, 그것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상국 외상 회의의 결정 중에 자,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죠. 한국의 임시 민주정부 수립,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미소 공의가 열릴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신탁 통치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4개국 최대 5년 기간의 신탁 통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이 모스크바 상공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한 것도 아닌데 이걸로 이제 굳어지면서 이제 우파 쪽에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1946년 1월 달에 아주 활발하게 전개됐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모스크바 상국 외상 회의 이후니까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좌우의 찬탁 반탁 그런 논쟁 속에서도 결국 3월에 미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자, 이 미소 공의회와 공동위원회와 협의한 한국의 단체
범위를 놓고서 신탁 통치를 찬성을 하는 사회단체만 받아들이는 소련과 아니다 다 참여시켜야 된다는 미국이 이제 갈등 속에서 결렬이 되죠. 예, 이제 46년 6월에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이제 나오게 되죠. 단독 정부론이죠. 처음 나오자 우파 쪽에 이게 이제 여기로 이제 급속도로 이제 지지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에 반대하는 중도 좌우파들이 바로 중도 좌의 여운형, 중도 우파의 김규식 등이 바로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를 7월에 이제 결성을 하고 10월에는 좌우합작 10원칙까지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듬해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올해 열렸지만 똑같은 1차 때와 똑같은 문제로 이제 또 결렬이 되고요. 이제 미국은 이 문제를 1947년 9월에 유엔으로 상정시킵니다. 그러자 동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을 결의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결성이 됐는데 소련 측은 이걸 거부를 합니다. 남한 측은 받아들이지만 그러자 1948년 2월 최종적인 유엔 소총회 결의에서는 남한 단독 총선으로 결정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결정될 즈음 2월 8일 날 김구의 3천만 동포 육구함 이거 자료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남한만의 단독 총선을 막기 위해서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 협상을 하러 북행을 하게 되죠. 성공하지는 못했죠. 4월 달이죠. 요 순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최종적으로는 50총서가 결국 열리게 되었습니다. 47번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첫 번째 기승협약이 7월 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자 직선제 대통령 바로 이른바 발췌 개헌이죠. 1차 개헌인 1952년 7월에 6.25 전쟁 중이죠. 부산에서 이제 공포되었는데 뭐 계엄령이라는 그런 특수 상황 속에서 노골적인 그러한 국회에 대한 압박 속에서 이제 이것이 가결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네요.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당신이 이제 계엄령이 이제 내려진 상태죠. 6.25 전쟁 중이니까. 그 다음에 발췌 개헌이라는 뜻이 여측과 야측의 그러한 바꾸자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통령 직선제와 뭐 본질은 아니지만 야측 쪽의 어떤 양원제, 그래서 참의원과 민의원. 실제로 이것은 이제 참의원은 이제 구성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4.19 혁명 다음에 내각책임제 헌법에서 이제 양원제가 이제 그때 이제 참의원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국회에서 소론 없이 바로 무기명 기립 표결에 붙여서 통과가 된 그런 어떤 과정적인 문제도 있었죠. 자, 정답은 4번인데 초대 대통령의 한해안에서 중임 제한 계속 할 수 있는 거 연달아서 이 제한을 철폐한 것은 2년 뒤에 있었던 이른바 한번 부결된 것을 4.4.5입이라는 황당한 수학적 논리로 통과시킨 4.4.5입 개헌이 되겠죠. 초대 대통령 하나니까 이승만만 적용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대한민국과 미국은 서로의 구체적 안정을 보장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게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브라운 각서를 통해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의 대가로 군사적 한국군의 현대화, 경제적 지원, 유무상 그러한 차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지원했죠. 자, 이게 1966년에 있었어요. 자, 요 사이에 있었던 거, 그럼 뭐 대한민국이 일본과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겠죠. 이게 1965년에 있었는데 그 전에 64년에 6.3 사태 같은 막 계엄령까지 발동되는 그러한 저항 반대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이건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8월에 있었죠.
이건 다 이제 박정희 정부고요. 또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국가 국교를 수립했다. 이것도 역시 1992년 노태우 정부 때죠. 북방 외교와 다 관련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수교했다. 다 거의 노태우 정부 때 1990년을 전후해서 공산권이 다 무너지면서 수교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제 FTA를 체결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인 이제 2007년에 체결했다가 재협상에서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이제 타결이 됐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밑줄근 이 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경제협력개혁이고 현대 이후에 해방 이후 현대 이후에 경제와 관련돼서는 박정희 정부하고 김영삼 정부가 상당히 많아요. 이 OECD 이거 김영삼 정부와 관련돼 있죠. 예. 그럼 뭐 나올 게 뻔하죠. 김영삼 정부 하면은 뭐 금융실명제 IMF, 예. 공은 금융실명제 이건 좋은 거죠. 그다음에 IMF 구제금융.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을 실시한 1949년 6월에 제정을 해서 그 이듬해부터 이제 농지개혁을 이제 실시한 것은 이거 이승만 정부죠. 경제제일주의에 따라 경제개발 500년을 처음 마련해서 이것을 실시한 것은 1962년부터 박정희 정부죠. 농촌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세마운동, 이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농촌이 뒤처지니까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이걸 실시를 했죠. 개성공단을 통하여 남북간 경제 교류 사업을 활성화시켰다. 이거는 이제 2000년 6.15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그러한 남북한 합의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현재는 중단됐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가에서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기다. 이런 것은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해냈죠. 1987년에 있었죠. 4.19 혁명 1960년 이승만 장기 집권을 끝냈죠. 부마 민주항쟁 이게 이제 1979년 10월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반유신투쟁이 됩니다. 이 회오리 속에서 결국 부마항쟁 요 속에서 이제 결국 이제 11.6 사태가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부가 붕괴되죠. 5.18 민주화운동 1980년이죠. 예, 신군부의 그러한 권력 장악에 이제 반대한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광주에 있었던. 자, 그래서 순서는 나, 다, 라, 가, 나, 다, 라, 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2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